기원 후 355년경에 태어난 히파티아는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명성이 자자한 여성이었다.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대학에서 수학과 철학을 가르쳤는데 아름다운 미모뿐만 아니라 깊이 있고 웅변적인 강의로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창건한 70개소의 식민도시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도시들 중 현재 존재가 확인된 곳은 15개소 정도이다. 다시 히파티아에게 집중해보자. 그녀는 당시 세계적인 도시에서 어떻게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는 그녀의 아버지 테온이 있다. 그녀의 아버지 테온은 알렉산드리아 대학 수학과의 저명한 교수였고 후에 그 대학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래서 히파티아는 유년기를 무사이움이라는 연구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했는데 그녀는 유년기부터 학습 질문 탐구의 분위기에 쌓여 성장했다. 여기서 무사이움이란 곳에 대해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무사이움은 선진 학문과 문예를 연구하는 학문기관, 일종의 왕립학술원으로서 그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계를 상징하는 뮤즈 여신에게 봉헌된 사원 무세이온에서 비롯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장군이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 계승자들 중 하나였으며 이집트 총독이었고 기원전 305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이곳에 결집시킨다는 이상 아래 무사이움을 설립했다. 소테르, 즉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이를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뛰어난 모든 학자들에게 여행, 숙박, 급여는 물론 시종까지 제공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1000명이 넘는 규모의 최고급 인력들이 이곳에서 활동했으며 그 중에는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 유레카의 아르키메데스, 지구둘레의 길이를 계산한 천문학자 에라토스테네스, 해부학의 아버지 헤로필로스 등이 있었다. 그러한 엄청난 학문의 현장에서 히파티아는 일찌감치 대학자가 되기 위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성장했던 것이다. 또한 아버지 테온의 지지 아래 히파티아는 예술, 문학, 자연과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균형 잡힌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식단과 운동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받았다. 그녀가 명성을 드날리며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녀의 강의를 듣기 위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으며 저명한 학자들이 그녀의 집으로 혹은 연구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또한 천체관측의와 평면천체도라는 두 가지 천문학 기기를 발명하는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 그녀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온 것은 키릴로스가 서기 412년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을 때부터였다. 히파티아는 수학자이며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철학 사상은 당연히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합리주의를 신봉했고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에 상반되었다. 키릴로스는 광신적인 기독교도이어서 다른 이단과 이교를 증오하고 과격적인 방법으로 단죄했는데 심지어 알렉산드리아의 주지사인 오레스테스에게 폭력을 가할 정도였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인 키릴로스의 주요 반대 세력이었던 주지사인 오레스테스는 평소 히파티아와 친분을 맺고 지냈는데 키릴로스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중도를 지켰던 히파티아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다가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키릴로스는 대중의 광기에 불을 붙이고 폭도를 이용해 그녀를 제거하려고 했다. 키릴로스의 지시를 받은 광신자 폭도들은 대학으로 강의하러 가는 히파티아를 도중에 마차에서 끌어내어 머리카락을 다 뽑고 벌거 벗긴 후 날카롭게 간 굴껍데기로 피부를 벗겨내는 고문을 하였고 화형에 처했다. 이른바 마녀사냥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 확실한 것은 뛰어난 지식과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여성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어이없이 살해되었다는 것이다.